부자가 되신 분들은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라더라, 뭐 로봇이 유행이라더라,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다더라, 다 이제 관심을 갖고 약간 정찰병을 보내본다거나 조금씩 이제 투자를 소액으로 해봐서 내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이고, 비관적이고 폭락주의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뭐 2, 3년 정도 했다가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망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에 버텨내서 운때가 올 때까지 뭐 5, 6년, 7, 8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때까지 한 거죠. 내가 가장 잘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직장에 올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 가장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를 생각해보고, 가장 안 됐을 때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가장 잘 됐을 때를 현명하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파이어드 부의 해방일지를 공동 집필한 한정수 작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이자 방송 제작자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 세상학개론이라는 이제 작은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열심히 일해도 왜 부자가 되기 힘든 걸까요?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돈을 벌려고 하는 그 관점에서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제 시간과 젊음이라는 자산을 돈과 뭐 명예, 뭐 커리어 이런 걸로 치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게 사실 부자가 되는데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직장인분들 얘기를 해주셨지만, 직장인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내 시간을 팔아서 이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정해진 만큼의 시간을 팔아서 정해진 만큼의 이제 돈을 이제 얻는 게 이제 직장이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굉장히 좀 하방이 좀 막혀있는 이제 구조이지만, 반대로 이제 상방이 좀 막혀있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좀 직장에서 잘해도 좀 큰 돈을 벌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 내 시간이라는 자산, 내 시간과 노력이라는 자산을 구조적으로 상방이 막혀있는 직장에 전부 투자할 것이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로또를 이제 사지 않았는데 로또가 왜 안 되지? 라고 걱정하는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내 시간을 어떻게 잘 투자할지, 좀 시간의 벤처 투자를 저는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장에만 내 모든 걸 투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상방이 열려있는, 좀 리스크가 있고 하방이 좀 있더라도 상방이 열려있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나 사업 같은 거를 조금씩 공부해보고 좀 트라이 해보면서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것 말고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모으시는 분들은 사실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저축하고 적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돈을 모으는 행위라는 거는 결국에 현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금도 저는 자산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나는 투자 안 하고 있어, 나는 적금만 하고 나는 저축만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 투자를 이제 현금이라는 자산에만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볼 게, 내가 만약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었으면 내 전 재산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화폐에 투자를 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화폐에만 투자한다는 거는 뭐 가치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가치가 확정적으로 점점 줄어드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뭐 리스크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좀 성장률이 높은, 화폐 가치 떨어지는 거 물가 상승률보다는 성장률이 높은 자산에 꼭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돈을 모은다는 것 자체는 저 덧셈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덧셈만 해서는 결국에 부자가 될 수 없고, 처음에는 이제 뭐 1 더하기 1 해서 뭐 금방 10까지 갈 수 있지만, 나중에 1000까지 가게 되면 1씩 더해서는 진짜 뭐 10만 100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덧셈만 하는 게 아니라 곱셈을 하는 삶으로 넘어가야만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인으로 사는 삶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만 뽑아본다면은 사실 저는 첫 번째가 행동력인 것 같아요. 일단 행동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봐요. 이제 돈을 벌면은, 만약 로또가 되거나 투자로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한 2, 30억을 벌면은 뭐 하고 싶으시냐라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는데, 99%의 답변은 그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하고 있죠?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다. 아니면 좀 지금은 좀 안정적이지 않아가지고 좀 위험한 것 같다 라고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결국 그 자기가 잘하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더 많은 돈을 불러오기도 하고 더 큰 성공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거를 좀 핑계 대고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자리 잡으면 하겠지라고 좀 미래의 나에게 좀 넘기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당장 하는 분들이 좀 이제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부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큰 상방을 얻었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리스크 감수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하이 리스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감수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션을 그러니까 생각보다 뭐 하이 리스크라고 하지만 그런 거를 막 인생을 다 던지지 않고 뭐 직장 다니면서 조금씩 이제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잘하면서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좀 행동을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안테나를 좀 넓게 퍼뜨렸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신 분들은 다 굉장히 여러 군데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일하는 거나 뭐 취미 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요즘 뭐 양자 컴퓨터가 유행이라더라, 뭐 로봇이 유행이라더라, 뭐 이런 정치 쪽에서 미국 정치 상황이 어떻다더라, 이런 거를 다 이제 관심을 갖고 미리 약간 정찰병을 보내본다거나 조금씩 이제 투자를 그러니까 완전 소액으로 해봐서 내 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가야 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보이고, 그런 안테나를 좀 넓게 퍼뜨려 두는 게 사실 이런 시장에서 결국 기회를 잡아야 부자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시장의 흐름, 움직임, 그런 기회들을 좀 포착할 수 있는 좀 전제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결국에 좀 비관적이고 결국에 막 폭락주의자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올라가고 계속 성장을 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사업을 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 성공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사업도 뭐 2, 3년 정도 했다가 이제 잘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이게 망한 사업이 되지만, 결국에 그걸 버텨내서 운때가 올 때까지 뭐 5, 6년, 7, 8년, 뭐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결국에 이제 성공을 할 때까지 사실 한 거죠. 그런 분들이 결국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 좀 부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로 사는 것도 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누구나 운이 좋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부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그릇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그릇을 벗어나는 것들은 좀 선 대신 좀 악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그 돈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어쩌면은 갑자기 돈을 벌게 되면은 내 그릇이 그 상황을 못 따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돈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내가 그 소비나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첫 해 너무 많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좀 좋은 것 같고, 제 주변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예 3개월, 6개월 동안 그 돈을 아예 안 쓴 거예요. 그냥 아예 돈을 안 번 것처럼 살면서 좀 내가 머릿속에서 프로세스하고 좀 거실 때까지 좀 기다리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진 못했지만 굉장히 저는 그런 게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사실 저는 부자가 되는 거랑 나이랑은 전혀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상관이 어느 정도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고 좀 애가 생기고 그래서 부양할 책임질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나 혼자 결혼을 안 했을 때 혼자 리스크를 지는 것과 내가 선택을 한 거를 내 가족들이 함께 리스크를 지는 거랑 완전히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실제 리스크보다도 좀 더 내가 크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있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거는 뭐 실제로 나이가 적어야 더 많이 성공한다 그런 게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그런 심리적인 장벽이 생기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뭐 그래도 가족이 많은 만큼 더 많이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투입하고 좀 리스크 관리도 잘 하고 뭐 그러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도전했을 때 성공률 자체는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가 뭐 아직 제가 40대를 살아보지도 않았고, 아직 저도 40대 중반을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뭐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부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상방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가장 잘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가장 안 됐을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를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 직장에 올인을 했을 때 가장 잘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 그리고 가장 안 됐을 때 시나리오가 뭔가를 생각해 보고, 여기서 가장 안 됐을 때를 어느 정도 조금씩 관리하면서 포기하면서 가장 잘 됐을 때를 좀 늘려나가는, 좀 현명하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7대3 정도
아니면 8대 2 정도로 한 2, 3 정도의 노력이나 시간과 이런 돈을 좀 완전히 상방이 큰 그런 모험적인 거에 좀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모험에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사실 경험이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좀 플러스인 그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나 투자도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복귀를 또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는 걸 하더라도, 그래서 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지 모르겠지만 게임을 했을 때 내가 10판, 100판을 하더라도 사실 똑같이 전 게임과 발전하는 거 없이 똑같이 게임을 하면은 저는 뭔가 그걸 랭크를 올리거나 실력을 올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뭐 프로들이 하듯이 전 게임을 리플레이를 돌려보거나 이제 복귀를 하면서 내가 이 타이밍에 상대방은 이걸 했고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지, 이런 복귀를 계속 해야만 저는 결국 빠르게 한 10게임만 해도 실력을 늘릴 수 있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완벽한 연습만이 저는 완벽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 반복은 연습이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부자가 되려면 돈을 안 잃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하방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방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새거나 잃어버리는 돈이 많으면은 좀 굉장히 좀 결국에 부자가 되더라도 그 부자가 된 상태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옵션이나 선물 같은 걸 절대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좀 하방을 좀 안전하게 막는 게, 상방이 높은 구조를 짜는 게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5천만 원이 있는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코인 외에 어떤 투자를 하실 것 같으신가요? 5천만 원밖에 없으면은 저는 사실 투자보다는 저의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어떻게 보면 5천만 원, 그러니까 몇 억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투자보다는 노동소득 일을 하면서 버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에 투입해서 의사결정을 엄청 잘했어요. 근데 그래도 5천만 원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뭐 몇천만 원 정도의 수익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내 연봉을 올리거나 내 시장에서의 가치를 올리면은 그게 사실 더 빠른 것 같고, 제 주변에 이제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실패를 반복했는데도 결국에 살아나서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원래 이제 펀드 M&A 쪽에 이제 종사를 하시고 본인의 노동소득의 가치가 워낙 커서 뭐 1년에 뭐 2, 3억 정도의 연봉을 갖고 있다 보니까 실패를 해도 그거를 금방 이제 복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리스키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2번의 실패를 반복하고서도 결국에 성공을 하셔서 좀 지금의 좀 자산을 이루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다시 그래서 말했듯이 회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제 스스로의 가치를 올리고 어떤 능력이 시장에서 중요하고 먹힐까 가장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 게, 그래서 뭐 2, 3억, 5억 이상은 나에게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렇게 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도, 저는 제 자산 가치의 성장이 저라는 사람의 가치의 성장을 뭐 자동적으로 뜻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파이어를 하고 직장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그런 가치는 떨어지게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경력이 좀 단절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가치를 지금도 더 올리려고 하는 좀 편이긴 하지만, 직장인으로서는 그 시간을 오로지 나에게 투자할 수 없잖아요. 저는 제 시간의 절반을 투자 뭐 하더라도 나머지를 이제 제 일이나 투자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적었을 때, 직장인처럼 하루에 8시간, 10시간을 직장에 투입해서 하루에 진짜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본인에게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저는 그 투자에 투자하는 거랑 본인한테 투자하는 거랑 처음에는 완전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결국에 투자 의사결정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또 사실 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커리어에 대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현명하게 투자 결정을 잘 할 것이고, 내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투자라는 게 남들의 심리를 잘 읽고 그거에 맞춰서 수익을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사실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효율이 더 나아지는 시기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면은, 그래서 그 의사결정 하나로 월급 정도가 이제 움직일 정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투자에 의사결정을 많이 쏟는 게 직장보다는 더 나을 수 있고, 근데 투자하는 분야에 따라 완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좀 페이스가 길고 한 달에 여러 번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더 길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안정적으로 좀 리스크 없이 하는 금액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한 2, 30억은 있어야 이제 일을 아예 그냥 빵프로로 놓고서도 좀 투자에 집중해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정수 작가님은 돈 걱정을 아예 안 하시나요?
저도 완전히 돈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돈 걱정은 계속 뭐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00억이 있어도 돈 걱정을 할 것 같고 3천억이 있어도 사실 돈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뭐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뭐 3천억이 있으면은 뭐 좀만 더 있으면은 내가 뭘 대학교를 세우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실 돈 걱정은 끝이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돈 걱정에 잡아먹히지 않고 내 의사결정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많아지면은 돈 걱정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좀 잘못된 기대를 하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면서까지 좀 돈을 무작정 이제 노리게 되는데, 어차피 돈 걱정은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돈의 양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 내 돈을 대하는 자세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사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직장인, 부의 해방을 시작할 방법 알려주세요. 퇴사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랑 제가 퇴사했을 때랑은 완전히 좀 의사결정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뭔가 부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좀 퇴사를 고민하는 거랑, 저는 그때 이제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제가 이 의사결정을 더 잘해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서 좀 돈을 덜 잃고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어야겠다라고 가성비를 따져서 이제 퇴사를 결정하는 거랑 살짝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부의 해방을 시작할 방법. 저는 그 부의 해방이라는 말이 일에서의 해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어쩌면은 저는 원래 말하는 이제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그 용어가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좀 빠르게 은퇴하자. 근데 그 빠르게 은퇴하자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빨리 직장 퇴사하고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삶을 살자라는 느낌으로 조금 굉장히 좀 강조돼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에 좀 완벽히 동의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일 때문에 일하는 삶에서의 은퇴이지 일에서의 은퇴는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로 돌아간 사람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는 지금 직장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일의 성격이 좀 다르다? 옛날에는 이제 내 일이라는 하는 이유 중에 한 7, 80%가 이제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뭐 나머지 20, 30%가 뭐 재미나 뭐 사회적 평판이나 뭐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요소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돈이라는 요소를 싹 걷어내고 나머지 20, 30%로 이제 저는 채우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원래 예전이었다면은 뭐 금융권 대기업 뭐 정규직으로 그냥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뭐 카페나 빵집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전자를 택했을 텐데, 지금은 약간 돈이라는 걸 싹 걷어내고 나면은 오히려 후자가 더 매력적인 선택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책에서 이제 파이어가 아니라 파이어드라고 제목을 사실 한 것도 Retire Early를 바꿔서 좀 그 Release Economic Dominion, 좀 부의 종속에서 해방되라 라는 의미로 좀 썼었는데, 그게 저는 일과 행복을 반대되는,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좀 벗어나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어쩌면은 오히려 일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일이 주고 있던 행복까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좀 더 불행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에서 오히려 내가 돈으로 얻으려고 했던 행복을 오히려 일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그냥 돈 생각 안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삶이 가장 좀 행복한 삶이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퇴사를 고민한다는 거는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이 안 나와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일하는 거에서 그런 돈 외에 행복을 못 느껴서라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이 이 직장이 주는 뭐 성장, 아니면은 뭐 업무적 만족, 아니면은 내 성장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없다, 그 돈도 안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당연히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고 싶은 게 확실하게 있으신 분들은 사실 퇴사를 저는 좀 긍정적으로 고민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시 돌아올 구멍은 조금 생각해놓고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는 퇴사를 하면은 내가 제대로 열심히 하겠지?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직장에 있고 좀 헝그리 정신이 있을 때 더 일이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퇴사를 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부지런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퇴사를 고민하신다면은 조금 미루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너무 지금 밤새서 좀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하고 있는데 시간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퇴사를 해보셔도 잘 하실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봉이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돈과 행복의 관계를 저는 되게 1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없으면 좀 불행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돈이 없을 때나 많을 때나 좀 이제 다 겪어봤을 때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좀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자동으로 사람이 마음이 좀 풍요로워지고 부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은 부자와 빈자라는 건 단순히 이제 돈의 양에 따른 이제 구분이지만, 좀 돈에 얼마나 좀 종속돼 있고 마음이 가난하냐 마음이 부자
부자냐라는 거는 좀 돈에서 얼마나 해방되어 있는 해방자이냐 아니면 돈에 종속되어 있는 종속자이냐에 따라서도 좀 내면적 요소로 구분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연봉이 높아도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흥부와 놀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놀부는 어떻게 보면 돈이 많지만 뭐 연봉이 높고 뭐 이제 자산이 많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돈에 여전히 휘둘리면서 내가 갑이 아니라 돈이 갑인 삶을 사는 부자이지만 종속자인 삶을 사는 것 같고 흥부는 돈은 없지만 뭐 돈 때문에 뭐 내 의사결정이 좀 바뀌거나 그런 게 적어지고 뭐 돈이 액수가 어느 정도 변동한다고 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고 좀 행복이 좀 희생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빈자이지만 해방자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캐릭터인데 보면 놀부 같은 캐릭터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돈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자존감의 포트폴리오라는 게 제가 말하는 그 뜻은 저는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만약 기업이라면은 나라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 시가총액을 내가 산정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가진 돈도 있을 거고 내 가진 능력도 있을 거고 내 미래에 대한 뭐 기대나 뭐 가족이나 평판 뭐 인맥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돈의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몰빵이 되신 분들은 그래서 내가 100억이 있어. 근데 내 95%의 자존감의 95%가 100억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 100억이 50억으로 줄었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50억 부자이지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자존감이 반으로 깎이게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제 능력이 좀 포트폴리오에 많은 걸 차지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나는 내 업무 능력이 가장 자존감을 많이 차지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내 프라이드를 갖고 살았는데 회사에서 좀 뭐 잘리게 되거나 뭐 임원에서 이제 재계약이 안 되면은 갑자기 자존감을 잃고 좀 방황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쩌면 그런 것처럼 한 곳에 자존감이 몰빵이 돼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가난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내 돈밖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다 돈에 투자되어 있는 사람들은 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서도 내 자존감의 포트폴리오가 내 능력 아니면은 나에 대한 뭐 믿음 뭐 자신감 아니면 뭐 평판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거에서 이제 내 자존감이 분산 투자가 돼 있는 사람들은 돈이 줄어들어도 좀 마음이 가난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5년 안에 부의 자유를 이루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는 타임라인을 정해놓는 거는 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동기부여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 5년이라는 시간에 사로잡혀서 좀 놓치는 기회나 이런 잘못하는 의사결정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빡 정해놓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5년이라는 타임라인을 정해두면 좋은 것들은 원래 10년, 20년 보고 부자가 돼야지 막연하게 이제 타임라인 없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좀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좋은 것 같고 현실적인 방법. 사실 5년 안에 부자가 된다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목표잖아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사실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저는 좀 많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뭐 그냥 적당히 이제 내 직장 생활에서 남는 시간을 쏟아서 그냥 투자 좀 찔끔찔끔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운 좋게 부자가 되는 거를 아마 기대할 수도 있는데 진짜 5년 안에 부자가 되려면 저는 진짜 사업에 뛰어들거나 진짜 인생을 걸만한 그런 기회들을 잘 계속 눈여겨보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을 수 있는 실행력 있어야 좀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저는 비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오히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5년 안에 부자가 되는 마법 레시피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고 사람마다 이제 잘 맞는 투자 시장이 다르고 내 성향, 성격 아니면 내 감정이 얼마나 동요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부동산 시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뭐 주식 시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코인 시장에 굉장히 잘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적성을 먼저 잘 찾는 거에 따라서 사실 투자도 시장이 정해지고 방법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모두에게 적용되는 완벽한 방법을 찾으려고 하다가는 5년을 허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죠. 사실 나라는 사람을 저는 경영하는 경영자인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이제 하나의 기업으로서 그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고 내 건강이 좀 어떻고 내 현 상황은 어떻고 뭐 냉정하게 내 사회에서 내 가치는 어떻고 좀 이런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본인에 대해서 생각을 오히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안 가지시는 것 같고 복귀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복귀를 하다 보면 결국 내가 어떤 위치였고 어떤 위치로 올라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좀 가치 평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가장 좀 처음에 기본적인 방법은 남에게 좀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가장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을 똑같이 걸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포텐셜과 이런 거를 냉정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런 도전을 안 해보신 분들, 뭐 그냥 주변에 그냥 뭐 직장 상사분에게 물어봤을 때는 뭐 오히려 뭐 정확한 가치 평가를 해줄 수 없는 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도전을 좀 해봤고 그런 본인이 가려는 길을 직접 걸어보신 분들에게, 내가 좀 주변에 없더라도 뭐 그런 뭐 강연이나 책에서 그렇게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먼저 그냥 콜드메일로 보내서 한번 조언을 구해보는 게 첫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본업과 병행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투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좀 본인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직장인은 구조적으로 뭐 하루에 만나봤자 한두 시간 정도를 투자에 쏟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내가 직장만큼의 시간을 투자에 쏟지 않으면서 직장보다 더 큰 결과를 투자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는 되게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좀 기대인데, 어쩌면은 그 한두 시간을 갖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번씩 거래를 하는 그런 단타 거래를 하신다. 그런 건 굉장히 좀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의사결정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쩌면 하루 종일 진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를 빨리 정보를 캐치하면서 뭐 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을 뭐 몇 분밖에 쏟지 못하고 남들이 그냥 주워들은 아니면 기사에서 본 얘기 하나만 갖고 굉장히 질 낮은 의사결정을 자주 반복하게 되면은 당연히 결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장기 투자가 오히려 저는 직장인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두 달 정도 좀 길게 한두 시간 정도의 그 짜투리 시간을 모아서 좀 하나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질 높은 의사결정을 잘 해서 그걸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단기 투자는, 단타는 좀 날씨를 예측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타는 날씨를 예측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좀 페이스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직장인에 맞지 않고, 좀 계절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투자는 오히려 날씨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쉽고 적중률도 높으면서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사실 이건 부자가 되고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긴 한데, 부를 내가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선물 옵션처럼 순식간에 청산을 당해서 내 돈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일들은 사실 돈은 버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돈을 벌면서도 뭐 상방이 크긴 하지만 뭐 그때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운 좋게 한번 그 하락 안 맞고 한번 상승을 해서 경제적 부자가 된 다음에 딱 이제는 선물 옵션 멈춰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멈추실 수 있는 분들 거의 없고 다 결국에 잃어버리시기 때문에 선물 옵션만큼은 절대 좀 건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본인이 자신감이 있고 하실 분들은, 실력이 있으실 분들은 어차피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서는 무조건 절대 하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